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사건이나 주요 쟁점 현안들을 정리해보는 일타 시사.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그리고 남재성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소식부터 짚어볼 텐데요. 남 교수님, 주민 소환 투표가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271표가 부족했죠? 네,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대단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투표율 32.25%로 투표가 성립되지를 못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투표율 33.3% 이상이 달성돼야 하는데요. 투표율로 보면 1.05%가 부족했고 유권자 수로 보면 271표가 부족했습니다. 이 주민 소환 투표는요, 이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통해서 임기를 단축시키는 제도라고 간략히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07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6차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소환 투표가 있기는 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투표가 성립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양양군수에 대한 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타당하게 느껴지는데, 자, 나철성 소장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출직을 견지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로 두는 게 정치권의 너무 무책임한 행위 아니냐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양양군수권도 보다 본다면 죄질이 상당하게 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양양군 그 주민들의 주민 소환과 관련된 상대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투표율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1.05% 정도 부족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투표함도 못 열어보고 말았는데요. 앞서 우리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2007년도 이후에 한 147건 정도가 실시가 됐지만 그렇게 많이 시행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보자고 한다면 실현된 건 딱 2건인데요. 그것도 시의원들만 된 것이고 이번처럼 우리 같이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18년 되도록 단 한 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민 소환제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객관적 평가, 정설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그런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수정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특히 현재 제도를 보자고 한다면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이 개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분의 1이 너무 높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전국적 사안과 전국에서 다루는 이슈도 아니고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언론 집중도가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 개정안도 있었고 국회의원 발의안도 있었지만 현재 수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바꿀 때만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투표는 끝났습니다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남 교수님, 주민 소환을 추진했던 단체가 일부 이장들이 이번에 투표를 방해했다면서 선관위 이장들을 고발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민 소환 투표는 무산이 되었고요. 남아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도했던 단체에서는 이장들이 고의적으로 투표를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이런 고발을 당한 이장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지금 현재 양양은 군수가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고요. 부군수가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 간의 이견과 갈등이 확대가 되면서 지역의 건설적인 논의라든지 중장적인 발전 계획들은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보다 한 목소리를 내서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보다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옛 캠프페이지 개발 방안을 놓고 전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저희가 7시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자, 남 교수님 계속 여쭤보죠. 이거 강원도가 제동을 걸었더라고요. 네,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사업입니다. 지난해 춘천이 지원을 했다가 이제
탈락을 한 사업인데요. 오는 6월에 재선정 공모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사업 규모를 4분의 1 정도로 축소를 하고요. 캠프페이지 부지 인근에다가 가장 중심부에 영상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리고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 인구의 유입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원도의 논리를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절차적인 준수,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에 자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국토부나 행안부, 강원도와 사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을 조금 짚어가는 분위기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공공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군 공여지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유사한 갈등들이 있는데요. 과연 경제성이 우선이냐 아니면 공공성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그런 상충된 논리가 대립되고 있다는 것이죠.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공원 부지로 조성되기로 했던 토지에 대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미 2022년 강원도 청사 이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미 담화문을 통해서 관련 계획이 다 담아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입장이긴 한데 궁극적으로 보면 끊임없는 갈등의 논쟁이었습니다. 공공성이 우선인지 경제성이 우선인지 이것이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찰성 소장님 의견도 여쭤보죠. 아니 이거 사전에 조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양 기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시민들은 당이 달라서 이렇게 갈등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강원도가 제동을 걸고 나선 실제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이 공공성과 경제성에 대한 충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인 게 바로 정치적인 어떤 의도와 알력이지 않는가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단체장, 특히 광역단체, 단체장하고 기초지자체장의 사업이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된 적은 많지가 않거든요. 1년간에 몇 번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경제부지사와 관련된 입장을 했는데 3시간 만에 춘천시 도시국장이 나와가지고 전면 반박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항이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정책 입장이 동일했다고 한다면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 그러면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분석의 일각에서는 바로 내년이 지방선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단체장 모두 강원도지사도 그렇고 춘천시장도 그렇고 지금 초선인 관계로 해서 누구보다도 발등에 부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수부도심의 가장 커다란 노른자유에 있어서의 핵심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치적 삿발을 누가 잡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들도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공공성과 경제성과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한 향방은 정치적 향방까지 더 나아가서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들어올 정부에 있어서의 색깔과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또 춘천 캠프 페이지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괴로운 건 지켜보는 시민들, 도민들인데 양측 모두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의대 수업 파행 문제도 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죠. 떠나간 의대생들 결국 올해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10개 대학에서 수강 신청이 전무한 상태라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파행이 올해도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 4일 날 개강을 했는데요. 전국의 40개 의대 중에서 무려 10개 대학이 1학년, 그러니까 2025 학번도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관계로 현재 나타나가지고 파행이 불가피해 보이고 강원대 같은 경우에도 3월 4일 날 정상 이 수강을 하기로 했지만은 1학년 한해에서는 특히 3월 말로 개강을 연기하는 등 이러한 파행들이 좀 불가피해져 보이는데요. 아무튼 현재 새로운 봄이 왔지만은 의료계의 춘내 불사춘 인 것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남재성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대 파행과 관련된 문제는 뭐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